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K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국세청 IRS가 미납 세금 이자율을 전격 인상합니다. 지난 25일 IRS는 오는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과소납부한 세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각각 전분기 대비 1%포인트씩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 납세자들은 3분기 7%였던 이자율이 복리 8%로 인상됩니다. 반대로 내야 할 세금을 더 많이 낸 납세자들의 경우 IRS는 상향 조정된 이자율 8%를 적용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IRS는 분기 연방 이자율을 기준으로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매 분기마다 새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납세자는 4분기부터 단기 AFR에 3%포인트를 더한 8%가 적용되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과소와 과다 납부와 미납과 과납 규모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게 낸 과소 납부 시에는 AFR의 3%포인트가 더 납부한 경우라면 AFR과 2%포인트를 더한 이자율이 4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과소액과 과다액에 따라서 이자율 역시 다릅니다. 이 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이자율이 AFR에 5%를 더한 이자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10만 달러 미만 법인보다 2%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또한 과납 금액이 10,000 달러를 넘으면 IRS는 기존 4.5%에서 1%포인트 오른 5.5%를 적용해 반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버지니아주 캐피탈 벨트웨이 외곽의 66번 고속도로 HOV 레인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버지니아주 경찰은 목요일부터 66번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 중 HOV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HOV 레인 이용은 차에 최소 3명 이상이 탑승해야 합니다. 3명 이상 탑승하는 비상업용 차량은 I-66 익스프레스 레인에서 통행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차량은 이지패스 플렉스를 HOV 모드로 설정해놓고 이용해야 합니다. 3인 미만의 일반 승용차는 24시간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 통행료는 교통 상황과 수요에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I-66 익스프레스 모빌리티 파트너스에 따르면 HOV 위반은 66 익스프레스의 교통량을 늘리고 통행료를 인상해 모두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며 도로에 영향이 미칩니다. HOV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첫 번째 125달러, 5년 이내에는 두 번째 위반 시 250달러, 세 번째 위반 시 500달러, 네 번째 위반 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교통부는 순환도로의 I-66번에 대한 HOV 3명 제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VDOT는 2022년 12월 초에 차량에 탑승한 2명에서 3명으로 HOV 규칙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HOV 규칙과 통행료는 동쪽 방향의 아침 피크 시간과 서쪽 방향의 저녁 피크 시간 동안 순환도로 내부의 I-66번 도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 조스가 7월 이후 6번째로 또 다른 식품이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더 조스는 고메 블랙빈 타말레스의 우유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 가능성의 이유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텍사스 타말레 컴퍼니로 텍사스, 콜로라도, 뉴멕시코를 포함한 9개 주에서 판매됐습니다. 이로써 트레이더 조스는 7월부터 벌써 6가지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7월 20일경에는 쿠키와 팔라펠에 돌이 포함됐을 가능성으로 회수되었고 브로콜리 치즈 스프에는 벌레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 제품 등을 매장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방송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가 헐리우드 액션 스타 드웨인 존슨과 함께 지난달 사상 최악의 산불로 집과 재산을 잃은 마우이섬 이재민들을 위한 파격적인 기금을 조성해 화제입니다. 윈프리는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동영상을 올려 이 기금을 조성한 취지를 밝히며 기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영상에 함께 출연한 윈프리와 존슨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우이 기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윈프리가 게시한 글에 따르면 마우이섬 라하이나와 쿨라이 산불로 이재민이 된 성인 주민은 복구가 진행되는 기간에 매월 1,2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금 웹사이트에 신청하면 됩니다. 윈프리는 1,000만 달러로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윈프리는 마우이 섬의 1,000에이커, 약 122만 평의 땅을 소유한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배우 드웨인 존슨은 하와이 인근 사모아인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화재 직후부터 소셜미디어에 마우이 섬 피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기부를 독려해왔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가구당 $700, 총 9,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우이 섬 주민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한편 마우이 섬에서는 지난 8일 발생한 화재로 서부 해안의 유서 깊은 마을 라하이나가 거의 잿더미가 됐습니다. 당국은 이 지역에 대한 수색을 100%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115명입니다. 전국적으로 마약으로 인한 범죄와 사망자 급증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일부 대도시화가 슬럼화하는 등 피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보건당국이 현재 헤로인처럼 중독 위험이 큰 마약류로 평가되는 대마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방보건인적서비스부 HHS는 대마의 법적 마약류 등급을 낮출 것을 마약 단속국 DEA에 권고했습니다. DEA는 마약을 중독, 남용 위험과 의료 효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대마는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에 속해 있습니다. HHS는 DEA에 대마의 중독 가능성을 보통 또는 낮음으로 재평가해 케타민과 테스토스테론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HHS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이후 HHS는 대마에 대한 과학, 의료 평가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관련법상 마약 등급 분류에 최종 권한을 가진 DEA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 가운데 거의 40개 주에서 대마를 일부 합법화했지만 나머지 주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한편 연방정부가 대마의 마약류 등급을 낮추면 대마 판매 기업이 미국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으며 대마가 이미 합법화된 캐나다 등의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합법화로 가는 길이 폭넓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대마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일간지 가디언은 대마 화합물이 특정 질병을 앓는 환자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집단에게는 해로울 수도 있다는 학계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K나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